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7월 31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오늘은 그 구독자분들의 묵은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오래 묵어 있는 종목들을, 물려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정도 좀 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이고 또 금요일날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그닥 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많이들 시청을 안 하시다 보니까 뭐 올라온 글이 지수빈님 거와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우리들 휴브레인을 요청하셨던 분이 계셔서 그런 종목으로 좀 묵은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묵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럼 한번 이 종목들이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디는 꼭 지켜줘야 되고 어디 위로 올라와야만이 뭔가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묵은 때를 미는 중수 목욕탕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우리들 휴브레인 예전에 문재인 관련주로도 들어갔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사실상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뭐 그나마 모멘텀이라고 했다면 기존에 이 진단키트 관련으로 하면서 엑세스바이오가 대장이었고, 그 밑에 우리들 제약이 움직였어요. 지금은 팜젠 사이언스라는 상호로 변경을 했죠. 그 팜젠 사이언스의 자회사가 우리들 휴브레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엑세스바이오와 이 팜젠 사이언스, 그래서 우리들 휴브레인이 지분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거고, 그런 엑세스 바이오가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라는 거고, 그런 엑세스 바이오가 강하게 상승하고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부분은 나타나지만, 대부분 이 처음 움직일 때만 다 같이 움직여요. 대북주만 봐도 그렇죠. 처음에 남북회담을 했을 때는 뭐 귀에 걸거나 코에 걸면 다 대북주였어요. 얘도 가고 얘도 가고 쟤도 가고 쟤도 가고 막 안 가는 애가 없었죠. 뭐 2,000개의 종목 중에 거의 500에서 800개가 대북주였어요.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북미회담이 2차가 또 다시 발생한다 했을 때는 확실히 눈에 띄게 이게 나눠졌어요. 뭐가 나눠졌냐? 갈론만 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자금을 1차 때보다 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리즈물이 나오면 1편보다 재밌는 2편은 드물어요. 제작비는 더 들어가더라도 1편보다 재밌는 2편은 드물고 2편보다 재밌는 3편은 더 드물어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자, 어찌됐든 그나마 델타 변이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흐름을 좀 나타내주다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제약바이오가 반응을 안 하고, 최근에 뭐 7월 장세 자체가 공매도로 누르는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갈 수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우리들 휴브레인을 보면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났고, 끝날 수밖에 없겠죠. 왜?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니까. 성공적으로 끝났고 1315원 유상증자 청약을 했고요. 그 금액이 29일날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27일날 조정을 받은 이유가 왜? 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든 이 물량이 신주인 수권이 들어오기 이틀 전에 이 뭐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량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틀 전부터. 그래서 29일 날 입금이 이제 물량이 들어오게끔 돼 있고, 그 이틀 전인 27일 날부터 먼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갭 떨어져서
먼저 반응을 시켰고,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가 하나의 이벤트가 끝났어요. 그래도 잘 끝났다라는 거고, 즉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회사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보겠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한 상승을 나오고 그 다음부터 쭉 종목이 움직이는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얘는 기존의 이 모양상에서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의 자리예요. 그리고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1,500원대. 요런 관점이거든요. 요런 관점에서 여기에 또 중간값을 하나 그어보면 3,350원 정도가 나오는 자리인 거고. 그죠? 요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최근에 흐름이 나왔고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주가는 어디 다시 한번 바닥 부근까지 한번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이 바닥 1530원 부근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인데요. 이랬든 저랬든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 없이 주가가 흘러내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떨어지는 각도가 급하게 떨어지는 각도에서 이제는 또 각도가 한 바퀴 돌았죠. 이 떨어지는 이 각도가 요런 각도에서 요런 각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다음의 각도는 이제 요런 각도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래야만이 다시 요런 각도로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 회사는 적자 기업이에요. 그리고 대주주 물량이 없다. 말 그대로 상장 폐지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어떻게 보면 작전을 한번 제대로 때려놓고 상장 폐지가 가든 아니면 죽어버리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지나면 관리 종목으로도 포함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약바이오를 대부분 뭐 다른 짓을 하다가 요런 종목들이 할 게 없으니까 다 제약바이오로 이 방향성을 틀어가거든요. 왜냐면 제약바이오는 사실 우리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있는 데도 있지만 분명히 뭐 셀트리온이든 뭐든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더 많다. 왜?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업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의 주가의 값어치, 주주들의 가치를 올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 제약바이오로 가는 거예요. 코디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옆으로 움직이는 차트의 모양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가 빠지면서 이 이평선이 이제 역배열이에요. 완벽하게 역배열로 바뀌었죠. 그죠? 장기평선 위에 깔고 밑으로 역배열의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횡보하면서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로 튀어 올라야만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이 이평선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노란 이평선이 기존에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을 막았던 자리라면 이 노란 이평선이 이제는 밑으로 깔렸다라는 거죠. 그죠? 밑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있는 또 이평선이 이젠 저항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단계적으로 이평 따먹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일단 노란색 한번 먹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먹었고 갈색까지 먹고 나니까 다시 주가가 눌린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 이 두 개가 남아 있는 거죠. 현재는. 그럼 다시 지금의 자리에서 이 유상증자가 성공했지만 일단은 최근에 들어온 사람 중에 유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은 수익권일 거잖아요. 20-30%라도. 그래서 그런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 이 상단 혹은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날 거고, 그런 그림의 기준으로는 1,900원을 지켜볼 수 있다. 1,900원 위로 올라와야만이 다시 한번 2,300원에서 2,700원대까지의 그림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월봉상의 그림으로 보면은 이 유상증자를 받았다면 꼭 이 유상증자를 지금 물려있는 주주들만 받았느냐, 아니면 이 종목에 들어있는 세력도
유상증자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뭔가 이벤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를 받아서 물량을 밑에서 모아놓고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칠 수 있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라고 좀 봐야 돼요. 대신 이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이 구름대 안으로 못 들어가는 그림이거든요. 이때도 이게 마지막 봉에서 봉이 바뀌면서 거래가 줄면서 이 구름대 안으로 못 들어가서 지금 하향하는 그림이에요. 왜? 이슈가 없으니까. 회사 자체에 이슈가 전혀 없으니까 하향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나마 이슈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유상증자가 성공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강하게 커지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또 붐, 엑세스바이오, 팜젠 사이언스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줘야만 얘가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 개별적인 이슈나 호재는 글쎄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하는 그림, 그럼 그 유지하는 그림 자체가 여기 안에 대한 박스권에서 요 중간값을 그었을 때 3,400원 정도가 아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3,400원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3,400원 2,4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2,400원 부근이 이 구름대 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림을 나타낼 거냐?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찌 됐든 최대한 많이 밀고 나왔던 이 구름대 위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위로 폼 잡고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좀 나타나주는 흐름이 이 종목한테는 좋을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거래는 한번 들어왔다. 대신 그게 쌍봉의 모양으로 한번 터트리고 누른 자리지만 그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가 한번 들어왔죠. 이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 자체가 기존에 갭 띄었던 자리에서만 지금 계속 거래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 버렸다라는 거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밀릴 거냐 아니면 더 갈 거냐의 기준은 일단 저점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이 19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는 이 안에서 움직일 거다. 움직일 거지만 이 1900원 위로 올라탈 거냐 못 탈 거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다. 좀 더 빠를 거냐 아니면 오래 걸릴 거냐 혹은 저점을 한 번 더 낮출 거냐는 1900원 위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중심값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기가 중심값인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3,400원이 중심값인 거고,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한 또 중간을 잡는다면 그냥 2,4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래나 저래나 이 1,900원 위로는 올라와줘야만이 하나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 종목을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모나미를 요청하셨는데, 예전에 박근혜 관련주였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 뭔가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라면서 국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대주주 물량은 그렇게 적진 않아요. 나쁘지 않다. 시총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얘도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 잡주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다가 그죠? 강하게 상승해주고 주가를 한번 바닥보다 더 강하게 눌러놓고, 근데 어쨌든 코로나도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 빠져도 되는 자리까지 밀어놨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또 한번 쳐주면서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어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회사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최근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강한 상승을 냈던 요 자리, 그리고 이 회사의 값어치로 봤을 때 가장 바닥을 찍었던 자리가 760원 부근이에요. 그죠? 그럼 요렇게 박스권의 흐름이다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3,050원이 나오죠. 그죠? 위아래가 희한하게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가치였어요. 이 회사의 가치는 5,000원에서 750원, 그리고 그냥 맥시멈으로 중간을 잡았을 때 3,0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던 회사예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펜으로 알고 있잖아요. 똥 많이 나오는 3,000원을 가치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치의 기준을 요때는 이겨내지 못하다가 3,000원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 위부터 이 3,000원을 기준으로 여기 2012년 이후부터 주가가 위에서 놀아요. 그러면서 뭐다?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고점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회사의 값어치가 슬금슬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실적이든 뭐 그런 부분에서 기존보다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요 그냥 안에서만 보더라도, 다른 제껴놓고 요 안에서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4,000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4,000원 정도가 나와요. 위아래로. 그런데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눌릴 때 어디? 이 4,000원 밑으로 하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본다면요. 뭐야? 왜 종근당이 갑자기 떴죠? 모나미. 관점에서 본다면, 자,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주가를 한번 눌러놓고 지금 움직이는 자리죠. 그러면 기존의 고점이었던 자리, 그리고 기존의 고점에서 처음으로 강하게 눌렀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5,600원. 그리고 그 밑에서 주가를 한 번 더 받았던 자리가 여기 4,900원. 많이 밀렸었던 자리가 이 4,150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가가 한번 빠졌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한번 눌렀고, 그리고 다시 올렸다가 주가가 요 안에서 매물을 만들어 놓고 뭐 했다? 박스를 만들었죠. 그죠? 요런 그림을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 5,6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계속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 하방을 밟았으니까 여기서 버틴다면 한 차례 다시 한번 이 위에 대한 고점을 계속 때린다라는 거고, 넘겨야만이 이 다음, 넘으면 마지막 여기까지. 그런 그림인 거고, 이 자리에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 뭐다? 이 밑에 대한 또 압이 하나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그죠? 그러면 현재의 자리가 여기와 여기에 갇혀있는 자리예요. 위로 올라갈 거냐 밑으로 빠질 거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빠진다면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당분간은. 그러다 다시 이 위로 올라와야만이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림이 맞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회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이 그림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흐름이 뭐다? 이 종목을 투자하는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고요. 세 번째, 연희비엔티라는 종목이고요. 저는 솔직히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뭐 신임 대표를 선임했는데 비경영인, 비전문인을 선정을 했다라는 거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투명한 회사라고는 볼 수 있어요. 투명한 회사다. 무슨 소리냐? 이 오너 가족이 헤쳐먹는 회사가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회사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면 오너 가족이 헤쳐먹는 회사고, 회사의 이 애착보다는 그냥 비전과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이런 대표이사 선임제, 이 경영인, 전문적인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놔야만이 주주들 이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올려놨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근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이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시총은 굉장히 낮지만 대주주 물량 나쁘지 않고요. 재무제표도 건전하다. 재무제표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바닥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게 왜 이럴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냐면요, 뭐 악재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주식에 봤을 때 격언이 있어요. 격언이 있어요. 뭐냐? 쌍봉을 만들면 뭐다? 바닥까지. 3천장을 이게 쌍봉을 만들고 바닥에서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간다라는 이 격언도 있고, 그런 고점에서 3천장을 만들고 나면 저점을 갱신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저점을 갱신하려고 모양을 잡는 자리거든요. 그죠? 모양을 잡는 자리예요. 최근에 이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를 강하게 눌렀다라는 거고, 여기서 강하게 터졌도 결국엔 여기서 손절 물량을 굉장히 많이 터진 거예요. 개인들 강하게 손절 물량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고, 이 손절 물량이 나오고 나서 그나마 들고 있던 사람들, 그래도 혹시나 올라가겠지?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또 슬금슬금 빠지게끔 만드는 자리예요. 즉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면서 거래가 들어왔고, 이 정도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데, 위에서 누르는 이평이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를 막고 밑으로 한 방씩 하방 압력을 갖는 거예요. 그죠? 이제 5일선의 하방 압력이 끝나니까 위에 있는 11선, 그럼 나머지 15일선이 또 위에서 치고 누르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이평하고의 이격을 벌려놔야만이 뭐가 들어와? 저가 매수세라도 조금은 들어온다라는 관점이에요. 저가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서 이 이평이 내려 꽂는 자리가 옆으로 도는 자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 5일선처럼 그런 자리가 나와야만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전 자한바이오라는 영상 제가 찍은 적 있죠. 못해도 6,000원까지는 한번 밀려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그죠? 6,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다가 악재가 한번 터져갖고 한 번 더 밀었지만, 결국에는 뭐 이 6,000원 자리까지는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럼 결국 얘는 요 안에서 자리를 잡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 여기까지 거래가 터진 자리니까. 그죠? 그러면서 위아래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요런 그림을 연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는. 회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회사에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된 거는 맞다라는 거고, 다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2,6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놔야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2,600원 혹은 2,820원 이 되겠죠. 2,820원이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 자리네요. 이 저점 자리를 유지할 거냐. 근데 웬만하면 이 자리를 한 번은 깨고 내려갈 확률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2,600원 정도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그렇지 않는다면, 한 번만 더 민다라는 근거로 따진다면 라운드 피겨값 2,500원까지는 열어놓자. 제가 보는 관점 그래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리. 너 얼마에 팔 거야? 나 10,000원, 나 15,000원, 나 2,500원, 뭐 3,000원, 5,000원.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2,230원에 팔 거야 라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그런 자리까지는 열어놓자. 2,500원대 그리고 2,700원대 요렇게 좀 열어놓고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 있다. 지금 당장 물타기 할 시점은 아니고요. 이래나 저래나 여기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월요일에 빠르게 양봉으로 돌려놓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대신 양봉으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위에서 누르는 이평이 한 번 더 남아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한 번 맞고 한 번은 더 누른다. 그 눌렀을 때 물타기든 물타기를 해야 될 시점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눌렀다가 올라와서 이래나 저래나 요 위로 올라탔을 때, 여기죠? 3,300원 위로 올라타서 지지할 때 차라리 불타기를 해라. 안전하게 하실 거면. 그런 불타기를 한다면 못해도 4,3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얘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왜? 시세를 한번 분출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분출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인 거고,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된다. 뭐 비전문가인지 알았는데 뭔가 큰 업적을 냈다더라. 아니면 뭔가 회사가 좀 이 회사만의 값어치가 있는 이슈가 있던지, 뭐 그런 이유가 있어야만이 좀 차트를 돌릴 수 있는 흐름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얘는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꽤 좀 보여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맞아, 코디엠. 자, 코디엠도 어떻게 보면 잡주죠. 근데 얘는 대주주 물량도 없어요. 그죠? 얘도 상장 폐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얘는 뭐다? 코스피다. 즉, 회사가 자본 잠식에 들어가든 아니면 횡령, 배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전주 100원이 되더라도. 그럼 결국에는 이 300원대에서 200원 밑으로 내려앉아서 100원대가 되면 뭐다? 뭐 감자를 하든 액면 병합을 하든 뭐 그런 걸 또 단행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주식을 남겨놓게끔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계속 사업을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죠. 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원래 코디엠이 휴지 쪽에 이 코디엠이 휴지 그런 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코디엠이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볼까요? 이걸 볼 필요가 없겠네요. 가끔 제가 이 종목도 언급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잡주는 잡주지만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데가 반등은 또 빠르거든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네요. 근데 왜 휴지 이름으로 코디엠도 본 것 같지? 같은 회사가 아닌가? 자, 어찌됐든 반도체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 이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이쪽 저쪽 문어발식으로 한 회사예요. 그러면서 전환사채 뭐 그런 뭐 유상증자든 뭐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이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주가의 예전에 이 값어치가 기존에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었어요. 요 안에서 이게 기존의 주가의 값어치였어요. 회사에 대한 뭔가 이 본업에 대해서 충실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 제약바이오 사업에 들어오고 나서 뭔가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을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기서 버티는 종목이 요 밑으로 지금 하방에서 하나의 또 물꼬를 틀었다라는 거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로는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하방 압력을 받았고, 그런 하방 압력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어때요? 요런 그림이죠. 즉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중간값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옆으로 이제는 횡보시키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이런 그림으로 연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보면 전체적인 이평선을 보면 위에서 누를 때 뭔가 이 회사의 이 값어치 뭐 이슈가 없으니까 위에서 눌러서 내려오는 이평을 쳐맞고 계속 흘러내리는 자리였어요. 그게 요 이평, 그 이평을 여기서 한번 뚫어주고 다시 한번 이평을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뭐래요? 지금 현재 꼬매기의 자리예요. 즉 위에서 누르던 매물을 이젠 밑으로 깔면서 지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밑에 있는 지지 매물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지지 매물을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고, 그 지지 매물을 만들 수 있는 과정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는 285원인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결국엔 200원까지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관점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200원에서부터 다시 방향을 튼 자리이기 때문에 그 200원 자리까지 또 들어오게 되면 뭔가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250원 자리 안에서 또 갇혀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285원을 지켜줘야 되는 흐름인 거고요. 위로는 열려있는 자리는 여기까지 476원까지예요. 그럼 전체적인 285원과 476원의 중간값이 38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요런 관점이라는 거죠. 크게 보는 관점에서는 요 안에 갇혀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럼 그 안에 중간값을 딱 그었을 때가 380원 자리가 되는 거죠. 즉, 맨 위에 있는 장기적인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지금 계속 확인하는 자리예요. 요때는 거래가 빵하고 여러 번 터지는 자리가 유지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갭으로 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올라와서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다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매물 확인을 정확히 못하는 자리예요. 그럼 현재는 요 안에서 이 밑에 있는 자리에 대해서 위아래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타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9월달 정도 뭐 제약바이오 이슈가 좀 붙을 수 있는 뭐 아마케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주봉상에 보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이평을 꾸준하게 강하게 눌러대더라도 이건 신규 이평인 거고, 눌러대더라도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리고 2번이 이제 세 번째 자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소유하고 네 번째에 이 자리를 막고 죽을 거냐, 아니면 뚫고 올려서 그 다음 이평을 한번 기대해보러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285원은 꾸준하게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차트의 그림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켜보시라는 거고, 신규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신규적인 관점은 조금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적인 관점 보시더라도 이 285원 정도에서 유지가 되면 뭐라 그럴까요? 단기 관점에서만 바라보셔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볼 자리는 아니다. 왜? 뭐 아니면 도다.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없는 종목이지만 조금 더 이 묵은 때가 물려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이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에요. 화이자라는 종목이죠. 뭐 화이자 대장주였고 화이자 물량을 유통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이 화이자 백신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강하게 급등했고, 그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회사에서 KPX 홀딩스에서 KPX 생명과학 물량을 좀 팔아먹겠다라고 미리 선방을 쳐놓고 화이자로 엮어서 주가를 올리고 지들 물량 팔고 뭐라 그럴까요? 공시를 냈죠. 우리 화이자 물량을
운반하는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백신은 우리는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눌렀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눌러놓고 다시 한번 원을 그릴 것 같이 모양을 만들어 놨지만 기존에 위아래 횡보했던 거래가 그나마 터졌던 요 자리죠. 그나마 여기서 거래가 조금이라도 터졌단 말이에요. 하락하고 나서 이 자리에 대한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상한가를 갔으면 그냥 갭 띄워가지고 한번 가면 되는데 다음날 그냥 갭 하락을 밀어버리고 그 이상을 못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죠. 이게 양아치라는 거죠. 즉 이 종목의 주포는 회사다. 들어와 있는 세력 자체가 이 회사하고 엄청난 결탁을 맺은 회사예요. 맺은 세력이에요. 대부분 세력 자체가 이 회사 대주주와 결탁을 안 맺으면 당연히 주가 상승 부양을 할 때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지만 얘는 전형적으로 회사 세력이다. 시장 주도자 자체가 회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세력이에요. 다른 세력이 붙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주가를 눌러놓고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으다가 여기서 지들 팔았던 물량을 완벽하게 못 모았으니까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에요. 제약바이오 자체가 흐름이 좋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흐름이 좋지 않아도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던 종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똑같이 빠졌던 KPX 홀딩스만 보더라도 어때요? 주가를 눌러놓고 얘는 이 위에서 올려다 놓고 이 박스권 위에서 움직여요. 그죠? 왜? 얘 지분은 판 게 없으니까 위에서 움직인다고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 밑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서 박스 잡고, 즉 아직 물량을 못 모았다라는 거예요. 팔았던 물량 다 안 채웠다. 즉 여기서 10주를 예를 들어 10주를 3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30만원을 번 거잖아요. 그럼 그 30만원을 여기 만원에서는 30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30만원 가지고 그런 흐름인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하는 짓 꼬락선이 보니까 회사가 나쁘진 않지만 이 회사 이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양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회사로도 돈을 벌지만 주가로서도 뭔가 하나 해먹으려고, 그렇다고 해서 전환사채 뭐 주주배정 그런 것까지 할 정도의 회사의 이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는 아닌데 그냥 그런 걸 안 하면서 주주를 눈속임하면서 돈 벌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차트를 보면 그런 기준이 나타난다. 그죠? 요 안에 갇혀서 움직일 거다. 8,900원, 14,000원. 요 안에서 중간값이 11,500원인 거고. 그죠? 정확하죠?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고, 이 자리를 뚫어야만이 그 다음 자리를 향해 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기준으로 향해 올라간다. 전형적인 뭐 양아치 경영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지들 팔았던 물량 다 못 채웠다. 다 채우고 나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거다. 그 채운 기준을 뭘로 봐라? 11,500원 위로 올라와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라 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되고요. 뭐 제일약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현재 흐름이죠. 전체적으로 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의 모양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얘도 화이자 관련이죠. 화이자 관련인데 좀 애매한 모양을 현재 이 월봉상에도 좀 나타내고 있는 자리인데, 기존에 움직였던 이 박스권의 자리 이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43,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지금 최대한 빠르게 43,000원 위로는 올려다 놓고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이 자리를 박스 했을 때
한번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이 위에서 버티다가 이 밑으로 하방하면 한 번 더 내려간다라는 거고, 다시 올라와서 어디 슈팅을 하고 눌렀을 때 어디 이 중간값 위에서 유지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고점을 다시 한번 때린 거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안 들어오고 뭐 이평의 압력도 있고 뭐 이슈가 없으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43,000원 위로는 한번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눌리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눌리지 않아요. 왜? 더 이상 누를 만한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눌러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최근에 나왔던 이 매물에 대해서 뚫고 가기보다는 밑으로 하향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제 이평선이 거의 다 모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배열의 기준이죠. 이제는 이제 이 위로 한 번 더 올려다 놔야 돼요. 올려다 놔야만이 뭔가 이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주식의 모양새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대로 죽을 주식은 아니에요. 뭐 그만큼 얘는 대주주 물량이 확실하죠. 그죠? 이 지분이 빠지지 않는 이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뿐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대한 값어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중소형 관련주, 즉 중형주 정도예요. 만 단위가 넘는 요런 종목들이 앞자리가 변경될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확률을 기존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만들어내긴 했지만, 만들어내고 주가가 강하게 눌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자리가 전혀 없어요. 못해도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55,000원에서 64,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은 나와야 이 종목이 뭐다, 끝이냐 아니면 더 갈 거냐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제가 뭐 진단키트들 랩지노믹스 뭐 휴마시스 그런 애들 많이 빠졌을 때도 언지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까지 다 올라온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엔투텍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모더나 관련이죠. 전형적으로 세력이 한번 해먹고 빠진 종목이에요. 좀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뭔가 기대를 좀 했었던 종목 중에도 하나였고, 전형적인 세력주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력주가 더 한 번 더 그래도 1만원은 한번 확인하고 죽을 줄 알았더니 영악하긴 영악하다. 9,000원대에서 고점을 낮추면서 강하게 눌러버렸거든요. 강하게 눌러버렸어요. 누르면서 물량을 털고 나갔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차트라면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나간 흐름인 거고, 뭐 이거 모더나 맞죠? 모더나 뭐 유통을 담당한다라고 뭐 찌라시를 내놓고서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흘러내렸고 그나마 이 떨어지는 각도가 요렇게 흘러내린 각도가 아니라 강하게 눌렀단 말이에요. 강하게 흐른 각도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타난 자리예요. 뭐 어떻게 보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가 4,500원인 거고, 여기에 30% 정도가 지금의 3,600원 정도예요.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온 거예요. 그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를 누르고 있죠. 뭔가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래요. 이벤트도 없고 시장이 제약바이오를 반기지도 않고, 이 백신 관련해서 뭔가 이제 계속 보급은 되는데 얘네가 원하던 그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뭘 하겠다, 뭐 유통은 누가 맡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엉뚱한 애들이 뭐 녹십자인지 뭔지에서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말만 나오고, 얘는 지금 그냥 확 죽었어요. 회사가 좋지도 않고 실적이 잘 나오지도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그런 이슈가 없으니까 지금 구름대 밑으로 하향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횡보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월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저점이 1,800원인 거고, 지금도 이 저점을 최근 들어서 갱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거래가 그나마 터졌던 자리가 1,890원이에요. 1,900원. 이 1,900원은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자리를 한번 유지하고 나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2,250원에서 2,350원, 2,250원에서 2,350원 이 자리 위로 한번 올라와야 돼요. 못 올라오면 뭐하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주가를 한 번 더 내려앉힐 수 있다. 왜? 기존에 열려있는 저점도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저점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00원에서 1차적인 지지 못해도 이 자리는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 2,250원에서 2,350원 위로는 한번 올려다 놓고, 그 위에서 뭐 해야 돼? 주가를 움직이는 흐름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즉 지금의 자리에서는 물타기가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결론적인 거는 얘가 2,250원에서 2,35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떻게 보면 2,300원이 중간값인데, 이 자리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물타기가 가능하다. 왜? 그래야만이 주가를 한 번이라도 못해도 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터트릴 수 있는 흐름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해 라고 하신다면 1,900원을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물량을 받아도 되지만, 안전한 투자라면 2,300원 위에서 차라리 불타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런 흐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 맞고, 이슈가 없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하방 압력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방 압력을 받았고 올라왔다가 다시 누르는 자리는 나오지만 아직 이 하방 압력을 깨지 않았다라는 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거고, 그런 하방 압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주가가 눌러놓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각도를 만들어 놓고 이 각도대로 눌러도 되는 흐름인 건데, 눌러도 되는 흐름인 건데 이렇게 그냥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흐름을 만들어도 되는 건데, 그거를 옆으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버티는 자리를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위로 올라와야만이 한 번에 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흐름을 분명히 만들어낸다면 어찌됐든 3,600원 1차적인 자리인 거고, 못해도 얘는 요 자리는 한번 확인하고 죽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4,000원에서 4,500원 여기까지는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한 이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까지.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장 폐지가 되는 위험 요소는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적이 좀 불분명해요. 관리 종목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를 빠르게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현재 역배열에 위치인 거고, 어찌됐든 2,3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이 장기평선이라도 한번 때릴 수 있다라는 거고, 한 번에 넘을 수는 없겠지만 맞고 눌렸을 때 이 2평과 2평 사이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 주고 이 위로 올려다 놓고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회사 이제 안정적으로 흐름이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2평 치고 올리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묵은 때 목욕탕은 호응이 혹여나 괜찮고 좋으면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